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10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향후 전국의 풍향을 가를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과 정가위 씨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난주에도 아주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을 찾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가 윤 총장 측에 이의 제기에 따라서 10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열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연기를 한 게 이게 그 네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아, 그래요? 연기한 게요. 예. 첫째는 이제 그 문재인이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찍어내는 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충분한 시간, 절차적 정당성을 줬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면책을 위해서 첫째 그 문재인 연기한 거 하나가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 전략으로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징계 강행하면 윤석열 총장이 또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는 충분하게 방어권을 줬다. 10일.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전략. 판사인데.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법에 보면 이제 5일만 시간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8일날 해도 되고 9일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왜 10일이냐? 그거는 이제 바로 공수처죠. 공수처가 이제 9일날 강행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윤석열 징계하면 완전히 평지풍파가 불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공수처부터 밀어붙이고 하자.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론의 비판을 소나기 좀 피해보자. 그 당시에 이제 바로 4일날 징계했으면 엄청나게 그 여론이 들끓었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오늘도 조작 밑에가 YTN 의뢰한 거 있잖아. 이것도 이게 37이야. 저번 거하고 저번에는 이제 그 TBS가 의뢰했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그만큼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자. 소나기 피하는요. 이런 이제 네 가지 이유로 10일로 연기한 게 아닌가. 저는 네 가지 꼼수로 봅니다. 리얼미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 콘크리트 벽이 깨져가지고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37.4% 긍정, 부정은 57.4%고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31.3%, 민주 29.7%로 민주가 드디어 30% 여그 벽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40%, 30% 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건 지금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윤석열이 사퇴해야 하느냐 추미애가 사퇴해야 하느냐, 이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사퇴가 44.3%, 윤석열 사퇴 30.8%, 동반 사퇴 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으로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일단 천만 미터라도 들어가서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이 징계를 처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보고 이제 혹시 그 문재인이가 징계를 갖다가 출구 전략으로 허지부지 이제 징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징계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이거 제로다. 제로다. 저는 이제 그 10일 날 징계에서요 반드시 이게 중징계, 면직이든 해임이든 중징계를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다만 이제 그 10일 날 하루 만에는 힘들 거고 두세 번 할지 뭐 얼마 할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 왜 그럼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 왜 징계를 강행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비유해 보면 전쟁으로요. 지금 이제 문재인이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렇죠, 진퇴양난. 정말 이게 그대로 징계를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럽고 또 이게 돌아가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잖아. 근데 비유컨대 제가요, 만약에 끝까지 밀어붙이면요 병력의 70%가 죽어요.
이 말은 이제 국민의 70% 떨어져 나가고 아마 30% 대깨문이 남을 겁니다. 밀어붙이면. 근데 만약에 허지부지 징계를 갖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전멸이에요. 군대로 치면. 왜? 노무현도 대깨문들이 없으니까 노무현도 지지율 한 자리로 막 급전 직가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다시 윤석열 징계 안 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대깨문들부터 문재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대깨문들 여론이나 강경파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징계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 밀어붙이면 70% 전멸하면 30% 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리얼미터든 뭐 어디든 여론은 30% 깨어지는 것도 저는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강행을 해서 중징계를 해갖고 쫓아내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고도 진 싸움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30% 초반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집권 민주당 지금 그렇게 앞장서는 친구들도 돌아섭니다.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이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우리 속담이 있죠.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 예.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추미애 갈아치우고 추미애 빨리 갈아치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제2의 노무현의 길이에요. 네. 노무현은 이제 사과 FTA도 딱 하고 하고. 군대도 이게 그 파병도 하고 그래서 노무현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1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문재인이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대깨모만 믿고 돌파한다. 이래 가야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예. 루비콘 강은 걷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해고 나면 100% 전멸한다니까. 지지율이 완전히 정권이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어붙인다. 왜? 30%만 믿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여론 인용했지만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요. 일시 이탈이 아니고 영구 이탈이다. 영구 이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40%대 이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없을 것이다. 왜? 이번에는 이게 그 실망한 집토끼들이 전부 떠난 거죠. 네, 그렇죠. 호남에서 10% 이상 떨어졌죠. 쫙 빠졌어요. 40대에서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여성이라든지 원래 이게 집토끼들이 한번 나가면요 잘 안 돌아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토끼가 원래 산에 살지만 따라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은 집토끼들이 다 뛰쳐나갔기 때문에 영구 이탈로 회복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난파선 되니까 지새끼들이 떠나잖아. 예. 그 대표적인 게 뭐 주진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대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뭐 조난관부터 뭐 전부 다 전부 이게 떠나고 있잖아요. 이런 지새끼들이. 이게 저는 벌써 이게 민심은 문재인은 끝났구나. 이걸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파선이 침몰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본능적으로 체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윤 총장이 지금 헌법 소원도 냈지만 가처분 신청도 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0일까지는 인용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은 문재인에서는 약간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헌재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가처분 신청 이걸 좀 보자든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요. 검사 징계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요.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6명 이상이죠. 예, 그렇죠. 전부 이게 민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그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렇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게요. 이번에 그 헌법 소원함으로써요. 검사 징계법이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검사 징계법이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게 오래전에 1957년에 제정됐어요. 57년이면 6.25 직후죠? 예. 근데 옛날에는 검사들만 징계할 수 있었거든요. 예. 총장은 징계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09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신설됐거든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러면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이 바뀌어야 되죠. 예. 그런데 구성은 옛날하고 똑같이
법무부 장관이 전부 이게 임명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들 다 하면 이게 5명을 법무부 장관 지 맘대로 임명하잖아.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의결하는 위원도 지 맘대로 뽑으면 이게 바로 소추기관하고 그러니까. 재판기관이 일치하는 거 있죠. 이걸 이게 우리나라 말로 원님 재판이랍니다. 법률 용어로는 규문주의, 규문,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일치하는 거 있죠. 이게 규문주의고 반대말은 탄핵주의. 이 말은 이제 검사가 소추하고 판사가 재판하면 분리돼 있잖아. 그게 원칙 이게 원칙이죠. 탄핵주의. 일치돼 버리면 규문주의. 우리말로 하면 이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 재판. 지금 이게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징계를 청구하고 추미애가 5명을 위촉해서 징계 의결하면 이게 또 일치되잖아. 원님 재판이잖아. 이걸 국민한테 알려주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은 뭐 여론 환기 차원에서는 성공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을 무슨 징계로 해서 쫓아낸다? 그런 생각을 사실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임기도 다 있고 네. 또 정무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이 뭐 불러서 이만저만 하니까 좀 물러나 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진 사퇴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지. 지금처럼 장관하고 총장이 멱살잡이 하면서 너 나가라 장관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윤 총장은 말씀하신 대로 청구를 하는 사람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같은데 그 심판자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 해갖고 오늘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개를 요구를 했어요. 누가 징계위원이냐 그 사람이 알아야 내가 뭐 그 기피 신청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거기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은 재척 사유가 된다든지 뭐 기피 사유가 된다든가. 거기다가 또 이용구 법무차관 이 사람 이제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용구도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피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또 신청을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기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절차적으로 2가지가 문제 있는 게요. 오늘도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했지만 징계 절차는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그 기록 열람 복사권이 제한돼 있어요. 기록 열람 복사권. 그런데 법무부는 기록을요 열람 복사를 안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2,0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신문기사 있죠. 신문기사인데 찌라시만 싹 복사해주고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감찰할 때 이정화 검사가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이 안 됩니다. 판사 사찰 있잖아요. 이런 이제 보고서 같은 거는 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따 하지만 박은정 검사가 이제 그 이용구 사무실에서 박상기 장관을 조사를 했잖아. 그때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만난 거요. 그러면 이게 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복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TV조선에 저 좌파 쪽에 변호사 와가지고 원래 기록은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골라서 조금 해주면 됩니다. 이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때 이런 거는 이게 비공개가 되지만 지금 법무부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신문기사만 해주잖아.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록 열람 복사권에 반한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번째 명단 공개 있죠. 이것도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베트남 대사 옛날에 징계 먹을 때요. 제가 이제 이거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단에 다 양력이 나옵니다. 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안 돼. 기피 신청. 왜? 고등학교 동문이야. 뭐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명단을 봐야만 저희가 이제 기피 신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척 사유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데요. 좀 전에 박사님이 이제 기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명단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당장 그날 10일날 현장 가봐야 돼. 현장 가봤더니 저 자리에 심재철이가 앉아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자리에서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피 신청하면 심재철이는 빠지고 나머지 위원 5명 있잖아. 5명이 또 옆방에 가가지고 저결해가지고 이유 있어. 자기들 나머지 기피 신청 당한 사람 빠지고 나머지가 이제 그 의결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냐. 하루 만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그 기록을 완전하게 복사를 해주라. 유불리 떠나서. 그 다음에 명단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용구 법무차관은 당연직 아닙니까? 징계위원회. 네.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백운기 변호인이었고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이용구도 제척의 대상이 됩니까? 제척은 이제 뭐 사촌인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게 제척 사유고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 기피인가? 예, 요거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청에서 기피 신청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나중에 자세한 거는 이제 2부에서 보고 뭐냐면 크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잘린 게 한마디로 이제 탈원전 수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탈원전의 그 중간 몸통, 진짜 몸통은 문재인이고, 백운규는 이제 변호연결은 이해충돌 금지, 예. 이해충돌에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텔레그램 있잖아요. 예. 단체방에서 이제 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기들에게 박은정이라고 부인이라고 우기잖아. 근데 이종건이든 박은정이든 둘 다 이게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뭐 윤석열이 악수를 둔다 어쩌나 저쩌나 이건 전부 이게 기피 사유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상기 장관을 방을 갖다가 쓰게 해주고 그 방에 가가지고 이제 박은정이가 박상기 조사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그 공정에 반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미 공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제기된 게 지금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에서 뭐 아주 그냥 제일 맹활약을 하죠. 맹활약이라보다는 문재인한테 그냥 충성을 열심히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종민 의원의 발의로 거기에 이낙연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요, 최강욱 또 열린우리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공동 발의해가지고 이 검사징계법을 개정을 이미 완료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1월 뭐 21일인가 시행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지금 검사징계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훨씬 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걸 한 달 후에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야지 구징계법 가지고 윤 총장 징계를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뭐 법조계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아까 이제 검사징계법이 1957년에 만들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에 총장까지 징계할 수 있게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 위원회 구성은 옛날 그대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이 이미 개정이 돼 가지고요. 내년에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제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늘어나죠. 9명으로 늘어나고 이제 그 변호사들은요. 우리 대한변협 있잖아요. 변협에서 이제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도 우리 한국 법대 교수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외부 단체에서 추천하는 걸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1월 21일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 법이 적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윤석열 총장 편이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가처분 효력 정지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징계가 한 번만에 안 끝나잖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제 이거 정인을 3명이나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문하고 그래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하면 또 결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징계기를 뭐 2번, 3번 계속 연기하다 보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게 저는 새로운 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징계법에 따르면 7명인데 3대 4로 법무부 쪽 사람이 4명 아닙니까? 예. 외부 인사 3명. 그런데 새 징계법에서는 5대 4가 되잖아요. 예. 9명에. 그렇습니다. 외부 인사가 5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 징계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좀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해임이라든가 면직 그런 거 안 하고 정직으로 묶어가지고 직무정지와 똑같이 그러면 윤석열은 묶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또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은 이제 저는 제로로 보는데요. 예. 그것도 이게 제로로 봐요. 그 이용구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하니까 뭐 악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법관징계법하고 막 비교를 했잖아요. 예. 법관징계법은 이제 대법원장이 청구하면 대법원장이 위촉하거든 위원. 근데 대법원장을 징계하지는 않잖아요. 예. 법관징계법하고 이게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법관징계법에는 징계가 최고 징계가 정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관은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요. 근데 검사징계법은 해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직이라고 두 가지 이제 그 중징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정직이라는 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정직은 이제 그 뭐 3개월 이하. 예. 짧은 기간. 이게 정직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3개월 정직시켜놓고 다시 이게 또 복귀해가지고 4달 동안 총장으로 일해라?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는 이게 그 예측은요. 해임은 이제 그 해임하면 여러 가지로 뭐 공무원 3년간 못하고 여러 군데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임보다는 그냥 자르는 옷만 벗어라. 이게 면직이에요. 면직. 그래서 저는 상당히 면직의 가능성. 왜 해임은 제일 가혹한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공무원도 못하는 거예요. 몇 년간 해임은. 예. 그래서 저는 옷을 벗기는 정도 면직 이 정도는 이게 하지 뭐 정직이나 감봉 월급을 좀 깎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직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대통령으로서는 퇴로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앞으로 가서 벼랑 끝에 떨어지든 어찌든 지금 해고를 했다가는 아예 끝나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도 여러 경우수를 놓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정치적 타격이 덜 받을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 어떤 출구 전략을 쓰든 간에 윤 총장은 뭐 면직이든 해임이든 뭐 정직이든 뭐든 쟁송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징계 처분 소송도 이제 그건 본안 소송이니까 그건 오래 가는 거고. 거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내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문재인은 아주 뭐 명예와 자존심 뭐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는 추미애가요. 예. 운전석에 앉고 이제 문재인이가 뒤에서 조정하다가 뒷좌석에 그렇죠. 앉아가 예, 이용구 있잖아요. 이용구를 이제 하루 만에 임명해 버리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이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예, 운전석에 이걸 모든 걸 이게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문재인이가 직접 이용구 임명하는 순간에 징계인은 강행해가지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면직이든 해임이 되면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그 또 재판하면요. 그때 집행정지는 옛날에 그 조미연 부장판사 있잖아요. 예. 조미연. 이분이 이제 그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한 거 있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컴퓨터로 복사해서 새로 판결문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누가 그러냐면 재판을 합니까? 다시 가면 조미연 판사가 하나요? 다른 판사가 그거는 하나요? 이제 조미연한테 또 주겠어요? 재배당하겠죠. 자기들은 이제 컴퓨터로 배당한다 우기지만 아마 이제 그 법원장이 권한이기 때문에 조미연한테는 안 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똑같고요. 판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 하자 있잖아. 예.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 하자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자가 치유돼야 적법하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뭐냐면 감찰할 때 이제 유형 감찰관을 패싱해가지고 예. 감찰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원천적으로 부적법하죠. 그다음에 이 감찰위원회 패싱하려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때 열렸지만 거기서도 이게 공고했잖아요. 예. 안 따른 거. 예. 그 외에 이제 그 기피 신청 이런 거 공개 안 한 거, 기록 복사 안 해준 거. 뭐 모든 이게 그 절차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치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행정법원 판결할 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예. 따라서 저는 결국 옛날에 그 윤석열 총장이 화려하게 컴백한 거 있잖아요. 이겨가지고 5시 10분에 지하로 안 들어오고 정문 와가지고 예.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거기 윤석열 총장 컴백 시즌 1이거든. 예. 이번에 문재인이가 또 징계해가지고 또 재판하잖아. 그럼 윤석열 총장이 또 이겨요. 그럼 또 거기- 복귀하겠지. 정의로운 검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화려하게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는 컴백 시즌 2. 컴백 시즌 2가 되고요. 윤석열 총장은 옛날에 메가더처럼 I shall return. 메가더 장군도 일본한테 처음에 필리핀 잃어가지고 호주로 도망갔다가 예. 화려하게 컴백했잖아.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문재인에 대해서도 재판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